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두 동산의 동산지기 모모동 심원장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34회 실기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 본 막판 요약 정리 그 마지막 시간 되겠습니다. 실기 58번 문제부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58번 문제는 낙상 예방 방법에 대한 문제였어요. 정답은 방과 현관의 문턱을 제거한다가 정답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제거해 줄 수는 없지만 대상자 가족분들에게 권해봐 드릴 수는 있겠죠. 그 외에도 정답으로는 밝은 등을 사용하거나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는 매트를 활용하고 발에 걸리적거리는 게 없도록 만들어주고 침대 난간이 있는 것을 활용하고 계단 주위 물체나 장애물이 없도록 깨끗하게 치우고 조명은 밝게 한다. 그런데 물건을 치울 때 대상자 동의가 있어야겠죠? 자, 실기 59번 문제는요. 시설 화재 발생 대피 방법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정답은요. 화재 장소 반대 방향 비상구로 이동하는 거예요. 화재가 난 쪽에 비상구가 있더라도 화재 장소 반대 방향으로 비상구 쪽으로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 엘리베이터 사용하시면 안 되겠죠? 계단을 이용한다. 그리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감싼다 등등 선생님들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는 문제가 나온 적도 있었고요. 한쪽 손으로 벽을 짚고 간다. 그리고 자세를 낮춘다 등등도 문제에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실기 60번 문제입니다. 당뇨병에 관련된 얘기 나왔어요.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은 무엇일까? 당뇨병 환자들이 섭취할 수 있도록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은 무엇일까가 문제였어요. 정답은 미역이 정답이었습니다. 미역 말고도 다소 다른 식품에 비해서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들은요. 콩, 현미밥, 바나나, 포도, 딸기, 양배추 등이 될 수가 있고요. 그것과 반대로 포도당, 이건 100%죠. 당. 그리고 바게트빵, 그리고 찹쌀밥, 흰밥, 도넛, 떡, 고구마 등은 혈당 지수가 높은 식품에 해당합니다. 두 가지 비교해서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고요. 실기 61번 문제는 대상자의 침구 관리에 대한 문제였어요. 정답은 재봉선이 없는 시트를 사용한다가 정답이었습니다. 재봉선이 있거나 대상자에게 접이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혹시나 피부에 상처를 주거나 피부가 눌려서 욕창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재봉선이 없는 시트를 사용한다가 정답이었고요. 그 외에도 부드럽고 땀 흡수가 잘 되는 면 제품이 제일 좋고 햇볕에 말리는 게 좋고 더러워진 침구는 즉시 교환한다. 예전에 어떤 문제가 나왔었냐면요. 침구 관련해서 즉시 교환한다가 아니라 시간을 정해두고 침구를 교환한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더러워진 침구는요. 즉시 교환하는 게 맞고요. 침대 주변 물건 잘 정리한다. 모두 침구 관리에 속합니다. 자, 실기 62번입니다. 제가 대상자와 외출 동행 시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런 게 문제가 나왔었어요. 외출 시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다가 정답입니다. 우리가 오늘 외출하기로 했다 하더라도 대상자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면 외출하지 말아야겠죠. 필요한 사항 및 준비물을 사전에 점검한다. 외출 후 대상자 만족 정도를 확인한다 등등도 다른 답안으로 있었습니다. 실기 63번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안전사고 예방 관련 문제고요. 정답은요. 난간 주변에 밝은 야광 테이프를 붙인다가 정답이었어요. 난간뿐만이 아니라 위험하다고 느껴지는 출입구, 난로 앞 이런 데는 모두 다 야광 테이프를 붙여주면 도움이 됩니다. 칼 등 위험한 물건은 발견될 수 없는 곳에 보관, 칼, 가위 이런 것들 발견되기 어려운 곳에 보관하고요. 유리문에는 그림을 붙여서 유리라는 걸 알려드리고요. 창문이 잠겼는지 확인하고요. 시간을 잘 인식하도록 낮에는 밝게, 기억이 빠졌네요. 밝게, 밤에는 밝지 않게 해주는 것 치매 대상자의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실기 64번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약물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어요. 만일 치매 대상자의 약물 복용 방법 중에 약물 부작용이 나타나면 메모 후 병원에 가져간다는데 치매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대상자의 약물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오더라도 약물 부작용이 나타난다면 메모한 다음에 병원에 가져간다가 정답입니다. 그 어떤 경우도 동일해요. 규칙적으로 복용하도록 한다. 맞죠? 특히나 약물을 바꿨거나 용량을 늘렸을 때 요것과 또 정답이 동일해요. 약물 부작용이 나타난다면 메모 후 병원에 가져간다. 약물을 바꿨거나 용량을 증량했을 때
자, 실기 65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사망한 딸을 찾는 경우 시험 문제에서는요. 3년 전 사망한 딸을 치매 대상자가 자꾸 찾는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게 우리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요. 좋아하는 트로트 프로그램을 함께 보자고 한다가 정답이었습니다. 자, 이것과 동일하게요. 이 말은 치매 대상자가 계속 다른 것에 신경을 쓰도록 관심을 돌린다가 정답인데요. 다른 예시로, 틀린 예시로 모른 척을 한다. 이런 거 틀린 예시입니다. 그리고 딸이 사망했다고 얘기해준다. 이런 거는 틀린 예시예요. 물론 정확한 정보를 치매 대상자한테 드려야 되겠지만은 이 경우 치매 대상자의 경우는 좋아하는 트로트 프로그램을 함께 보자고 한다. 다른 곳에 신경을 쓰도록 관심을 돌린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기 66번이에요. 치매 대상자가 음식을 못 먹고 보고 있다면 식사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가르쳐준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치매 대상자가 음식을 다 차려놨는데 음식을 먹지 않고 그냥 보고만 계시더래요. 이럴 때 우리 요양보호 선생님들의 대처 방법은 어떤가가 문제였고요. 정답은 먹는 방법을 순서대로 알려준다가 정답이었어요. 비슷한 질문으로는 옷에 대해서 물어볼 수가 있겠죠. 치매 대상자가 옷을 입지 않고 옷을 쳐다만 보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러면 순서대로 속옷부터 정리해서 놓아준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같이 기억하세요. 실기 67번입니다. 밤에 잠에서 깬 뒤 대상자가 전혀 잠을 다시 이루지 못할 때 우리가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정답은 따뜻한 우유를 제공한다가 정답이었습니다. 우리 대상자들이 저녁에 TV 등 너무 지나치게 집중하는 일을 늦게까지 하지 않도록 해주고요. 적절한 양의 운동을 하게 해주고요. 낮에 물론 우리가 서비스 들어갔을 때 주무시면은 우리 입장에서 조금 편할 수도 있겠죠. 근데 가급적 낮잠은 자지 않도록 해주셔서 같이 생활하는 가족들이 저녁 시간에 대상자와 함께 잘 잘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실기 68번입니다. 잠옷을 벗으려 하고 대상자가 복도를 배회하고 있대요. 다 치매 대상자에 대한 문제가 계속 나오는 거죠. 이때 정답은요. 잠옷이 젖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보통 옷을 벗으려고 하고 계속 엉거주춤한 자세를 취하고 앞에 계속 생식기를 만지는 것처럼 행위를 하고 손으로 오히려 바지 안으로 집어넣는 행동을 하고 이럴 때 대상자가 이 요의나 변이가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복도를 배회하고 있었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잠옷이 이미 소변을 누신 거 아닌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정답이었어요. 치매 대상자 관련해서요. 이 내용은요. 치매 중기쯤에 해당하는 증상이니까 치매 초중기에 초중기, 초기, 중기, 말기 선생님들이 한 번 더 파악해 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실기 69번입니다. 큰 소리로 치매 대상자가 막 선생님한테 욕을 하면서 베개를 던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에 대한 문제였어요. 정답은요. 화가 난 것을 이해한다고 부드럽게 말합니다. 저도 당했던 경험인데요. 제가 겪어봤던 경험인데요. 대상자가 칼을 쥐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위협적인 행동을 하셨어요. 화가 얼만큼 나는지 충분히 이해한다는 표정과 제스처로 대상자에게 부드럽게 이야기를 했을 경우 대상자가 화를 굉장히 누그러뜨리더라 라는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나중에 현장에 가셨을 때 이러한 지문들이 단순히 이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도 활용하실 수 있다는 거 머릿속에 넣으시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가 없는 것처럼 치매 환자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말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없는 것처럼 말하지 말고요. 대상자가 반응하지 못한다 하더라도요. 일반적인 정상적인 대화를 이어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실기 70번입니다. 해질녘이 되면 나가려고 할 때 마당을 함께 거닐며 산책을 한다. 이게 정답이었어요. 만일 대상자가 자꾸 나가려고 한다면요. 그게 선생님의 행동 반경에서 큰 무리가 없다면 마당을 함께 거닐면서 산책을 해준다면 너무나 좋아하시겠죠? 특히나 해질녘이 됐을 때 어떤 문제 행동을 보인다면요. 이거는 우리는 석양증후군이라고 얘기합니다. 석양증후군만 물어보는 문제 따로 출제됐던 적이 있습니다. 주의 집중 기간이 더욱 짧아지고 이 시간 되면 충동적이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우리 34회 시험에 대해서는 이렇게 함께 산책을 한다가 정답이었지만은 35회에는 석양증후군이 나올 수도 있고 석양증후군의 특성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실기 71번입니다. 성적 행동을 보일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상자가 성적 행동을 보이고 이성을 자꾸 만진다던가 이성에게 신체 접촉을 하려고 한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이때 정답은 프로그램 진행 시 이성과의 거리를 두어 자석을 배치한다가 정답이었습니다. 그 외에 성적 행동을 보일 때는요. 부적절한 성적 행동 관련 요인을 관찰해주고요. 적절한 벌과 보상을 활용하고요. 때때로 행동 교정을 하고요. 복용 중 약물 때문일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실기 72번입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정답은요. 나쁜 내용을 회고하거나 자꾸 상기시키지 않는다가 정답입니다. 그 외에도 의사 전달을 명확하게 해주고 상대방을 위협하는 그런 말은 하지 말고요. 편안하고 이완된 자세를 취하게 하고요. 상대방의 말을 수용한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기 73번입니다. 다음 상황에서의 나 전달법은 언제나 뭐가 들어가죠? 나의 마음을 진실로 표현할 때 나 전달법이 표현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입맛이 없어서 더는 못 먹겠네 라고 대상자가 말씀하셨어요. 이때 우리 요양보호사가 여기다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이때 우리 요양보호사는요. 식사량이 적어서 어르신께서 건강이 나빠질까봐 제가 너무 걱정이 돼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게 나전달법의 효과적인 요양보호사의 반응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나이가 들수록 밥심으로 사셔야죠. 본인의 생각을 그냥 막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진짜 대상자가 걱정되고 있다라는 표현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식사량이 적어서 대상자의 당신의 건강이 나빠질까봐 그래서 내가 너무 걱정이 돼요 라는 내 마음을 전달해야겠죠. 실기 74번입니다. 서예교실은 과연 어떤 여가 활동인가에 대한 문제였어요. 자기계발 활동에 들어가죠. 그래서 각각 이 여가 활동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한 번 더 살펴보셔야 되는데 자기계발 활동 이외에도 운동활동, 종교참여활동, 가족중심활동, 소일거리 등등등 관련된 내용들이 많으니까요. 꼭 한번 살펴보시고요. 실기 75번입니다. 이미지 전달이 어려워 사물을 직접 만지게 하고 오른쪽 왼쪽 설명하면서 원칙을 정하는 경우 이거는 어떤 장애를 가진 대상자에게 도움이 되는 걸까라는 질문이었고요. 이 질문의 정답은 시각장애였습니다. 실기 76번입니다. 신체적 언어를 사용한 대화 방법으로 올바른 것은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치매 대상자와 신체적 언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의사소통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정답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자세를 취한다가 정답이었어요.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몸을 살짝 낮춰준다던가 해야겠죠. 자, 또 정면으로 마주보면서 얘기를 하시는 게 좋고요. 대상자의 뒤쪽에서 다가오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쪽에서 오셔야 되고요. 치매 대상자에게 관심을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은 좀 더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이 되겠습니다. 실기 77번입니다.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약물 복용은 어떤 방법일까? 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죠. 보통은 부작용이 나지 않는 걸 물어볼 텐데 34회에서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약물 복용 방법이 뭐였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부작용 생각하면 우리 머릿속에 탁 들어가는 거 자몽주스가 생각납니다. 자몽주스가 왜 여기서 나왔을까? 네, 고혈압 약과 고지혈증 약은요. 자몽주스랑 같이 먹게 되면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선생님들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활용하시기 매우 좋겠죠. 자몽 주스뿐만이 아니라 우리 오렌지 주스도 얘기가 나왔었어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렌지 주스의 경우는요. 반대로 철분제의 흡수율을 증가시켜요. 장점으로 적용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실기 78번 낙상 환자 통증 호소 부종 출혈 이게 무슨 문제였냐면요. 대상자가 넘어지면서 팔에 통증을 호소하고 그리고 나서 팔에 부종하고 출혈이 나왔대요. 이럴 때 우리 요양보호 선생님의 올바른 응급처치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출혈 부위에 멸균 거즈를 대고 지혈한다가 정답인데요. 이 정답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출혈 같은 경우는 원인이나 상처 종류에 상관없이 먼저 지혈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우리 정답에서도 출혈 부위에 멸균 거즈를 대고 지혈한다가 정답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두 문제밖에 안 남았어요. 실기 79번입니다.
심폐소생술 단계에 대한 문제예요. 첫 번째 심폐소생술 단계에서 반응을 확인하시고요. 도움을 요청하고 반응 대상자를 먼저 보죠. 그 다음에 누구누구 도와주세요. 119에 전화해주세요.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죠. 그 다음에 가슴 압박을 해요. 그리고 나서 기도를 유지하죠. 그러면서 인공호흡을 또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은요. 30대 2의 비율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요 순서를 꼭 기억하시고요. 자주 나와요. 그리고 이 30대 2도 한 번씩 시험 문제를 객관식으로 내다 보니까 마땅히 낼 만한 게 없을 때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같이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자동 심장 충격기에 대한 문제 나왔습니다. 34회 문제에서는 그림이 나왔고요. 그림 중에 1번이 답이었어요. 이건 이제 홀수형에 대한 얘기인데 1번이 답이었고요. 패드 부착 위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홀수형이나 짝수형이나 문제의 순서가 좀 바뀔 뿐 여러분이 문제 보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요. 네, 너무 고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전극 패드를 붙이는 위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오른쪽 패드는 오른쪽 빗장펴 밑에, 왼쪽 패드는 왼쪽 중간 겨드랑이 선에 둔다라고 하는 거 선생님 요 그림 머릿속에 탁 두고 가셔가지고 시험 문제에 혹시 또 동일하게 나온다면 그렇게 체크하시기 바래요. 이번 34회 시험에는 이렇게 그림 문제로 나왔으니까 혹시 35회 문제에 자동 심장 충격기가 나온다면 글자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요. 혹은 자동 심장 충격기의 일반적인 4단계라고 해서 충격기 사용하는 방법 있잖아요. 첫 번째 전원 켜고 난 다음에 패드를 대상자에게 붙이고 난 다음에 심장 리듬을 분석하겠죠.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 난 다음에 제세동을 시행해야 되는데 제세동 시행하기 전에 모두 대상자 옆에서 물러나야 되겠죠. 그래야지 심장 충격기가 대상자에게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심장 충격기의 일반적인 4단계도 꼭 같이 한번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하고 34회 시험지를 기준으로 해서 요약 정리를 해봤어요. 이 요약 정리가 머릿속에서 선생님들이 귀로 들으면서 싹 정리가 되실 수 있어야 내일 시험에 가셔서도 당황하지 않고 시험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한 번 더 들으시면서 머릿속에서 쫙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모동 선생님들의 모두의 합격을 그것도 한 번에 합격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모두 동산의 동산지기 모모동 심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